2번. 함수가 x가 sin x 더하기 2분의 sin x 이렇게 돼 있고, x는 일단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냥 생 미분하게, 뭐 계산 능력은 항상 필요하니까, 그러면 sin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분의 앞에 거 먼저 미분해서 코사인 x 더하기 2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하고 얘를 미분해서 코사인 x. 그럼 이건 뭐 깔끔하게 없어지네. 이렇게 없어지면 이 코사인 x만 남습니다. 그러면 다시 2의 제곱분의 2 코사인 x. 자, 그럼 여기에서 얘는 이제 f'에서 별 존재가 없죠. 그냥 항상 양수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내면 극대극소의 합이구나. 그럼 코사인의 부분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코사인 함수는 살짝만 그립시다. 0에서 2파이 사이에서 여기랑 여기가 이제 얘를 0으로 만드는데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다. 부호 변화를 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극대를 만들죠. 그래서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그냥 값을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파이에서 극대니까 함수값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3분의 1이 나오고 극대.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으면은 사인 값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하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아이고, 뭐 하여튼 미적분은 기본 계산량이 많아서 우리 뭐 그냥 수투에서 그냥 단순하게 극대극소 구하는 걸로 안 끝나고 하여튼 답답해. 그래서 이 계산을 많이 하세요 진짜. 극소값이 0일 때 이거는 뭐 그냥 계산이고. 97번 봅시다. 97번 해봅시다. 다 비슷비슷해요. 자, fx가 ln에 2x 더하기 4에다가 kx 제곱이야. 얘네 역함수가 존재한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요. 자, 그래서 미분 갑니다. 2x 더하기 4분의 2로 미분하고, 얘를 분모에 깔고 속미분해서 위에다 곱해준 거야. 자, 이렇게 되네. 미분하면 얘가 항상 양수만 되거나 음수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뭐 2x 더하기 4분의 평분을 들어갑시다.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서 4k x제곱 4k x제곱 더하기 8k x 더하기 2인데 2로 나눠버릴 거야. 그러면 2k x제곱에 4k x 더하기 1. 그 다음에 뭐 2x 더하기 x 더하기 2. 일단 이렇게 함수가 나오네. 자, 일단 뭐 이게 0인 상황을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로그 조건을 하나 안 따졌는데 나도 가끔 까먹어. 요놈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되지, 그치? 로그 조건 때문에 지금 요놈은 항상 양수고 요놈도 양수니까 여기에 있는 애가 부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 2차 함수가 근이 없도록 이걸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별씩 쓰지 뭐, 한 별씩. 여기 짝수니까 4로 가서 4k의 제곱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시면 k의 조건이 나올 겁니다. 항상 이게 이렇게 가다가 수 1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1학년 걸로 가요. 이게 미적분이 어려운 스토리가 항상 이런 쪽이거든. 나중에 가면 막 그냥 2차 함수 근해 분리부터 해갖고 1학년 과정으로 좀 어려운 방향으로 꺾어버리면은
이게 대처하기가 또 막 쉽지가 않아. 한 개 더 해볼까? 98번도 난이도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그 값을 가질 때, 잠깐만, 뒤에 비슷한 게 있나? 99번이랑 비슷하니까 99번으로 대체해서 합시다. 네, 99번을 해봅시다. 자, 정의 여기 0에서 28 사이에 fx가 x 더하기 a 코사인 x예요. 자, 얘가 극소값이 0일 때 함수 f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대극소가 다 있어야 되고 a는 1보다 커야 된다 라고 조건이 들어갔어. 자, 일단 미분해보자. 미분을 하면 1 빼기 a sin x. 자, 일단 얘가 0이 되는 상황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럼 뭐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1은 a sin x로 이렇게 봅시다. 1과 a sin x라고 하는 애가 1하고 그 다음에 이게 a sin x야. 그 다음에 극대극소가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걸려 있어야 되겠죠. a는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 sin x는 대충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네. 지금 상황을 보면 1이 클 때 여기가 플러스, 그러니까 1 빼기 a sin x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sin x를, a sin x를 뺀 거니까 플러스 5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여기가 이제 극대가 되는 점이고 여기가 극소가 되는 점이야. 자, 뭐 이 정도인데 얘네의 극소값이 0이 일단 된대요.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정확한 값을 모르는데 뭐 이렇게 해볼까? 그냥 여기를 모르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합시다. 대칭성을 아마 이용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는 파이 빼기 알파가 되겠지. 여기는 파이 빼기 알파. 대칭성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일단 f 알파가 극대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알파 더하기 a 코사인 알파가 이놈이 극소, 극대지. 이거 잘못했네. 자, 그럼 다시 파이 빼기 알파를 넣어. 파이 빼기 알파를 집어넣고 a의 코사인의 파이 빼기 알파가 일단 0이 됩니다. 이게 극소가 0이라고 했어요. 그냥 뭐 대입을 하는 거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로 나올 거고,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거 뭐 어떻게 풀란 얘기지? 이렇게 해놓고 얘를 구하래요. 알파 더하기 a 코사인 알파. 이러고 봤더니 여기 있네. 여기 모양 있지, 이렇게. 얘를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얘가 파이가 되는 거네. 이래저래 뭐 연립하고 찾아내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값이 안 나올 때 그냥 과감하게 미지수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100번은 사관학교, 잠깐만, 계산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뭐 학기 중에 합시다. 100번은 나중에 하고, 자, 요점, 경북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 자, 볼록성에 대한 판단은 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볼록성에 대한 판단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편하게 알고 있는 3차 함수 이런 거는 여기 변곡점, 3차 함수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눈으로 봐서 그냥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 입장에서 볼록성을 판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함수를 직선을 이렇게 그냥 쓱 집어넣어요. 직선을 집어넣어서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 이렇게 판정을 해. 직선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뭐 수능 문제 막 나오기도 해요. 직선하고 직선 사이에 이 함수값들이 얘보다 작냐, 크냐 이런 상황으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바뀌는 점, 여기가 곡선이 변하는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위로 볼록인 거는 이제 이계도 함수가 위로 볼록. 이렇게 된 거고, 이쪽은 아래쪽. 위로 볼록한. 이렇게 된 거야. 여기 두 개를 똑같이 써놨어. 이렇게 된 거야. 오늘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이거는 이제 기울기 입장에서 보면 기울기의 함수거든. 그렇게 볼까요? 자,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자세하게 다시 갑시다. 3참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야. 이게 F 프라임, 그 다음에 F 더블 프라임. 이렇게 된 거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계도함수의 해석은 기울기의 증가 함수거든. 그러니까 기울기 함수에 있어서 보면 기울기가 감소한다. 그래서 음수. 기울기가 증가한다. 이렇게 양수. 그리고 원함수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이제 F 더블 프라임 이계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요 기울기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F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도함수. F의 변화가 F 프라임. 그럼 기울기 함수의 변화는 F 더블 프라임. 그럼 여기에서 볼록성을 생각을 하면 이 기울기 값이 여기에서 X 값이 점점 커지면서 기울기가 지금 점점 작아지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기울기가 여기 0이 됐다가 음수로 가서 기울기의 최소값을 찍고 이렇게 느껴지면 돼.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네.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네.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의 도함수가 음수 쪽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노란색 어디 있어? 노란색이. 자, 여기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점점 커져. 이제 기울기가 점점 커져. 그럼 기울기가 증가하니까 기울기 함수의 도함수가 양수. 이게 되게 헷갈려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잘 느껴보세요. 실제로 수투에서는 딱 요 관계만 내니까 뭐 그냥 별로 어려울 거 없거든. 근데 이제 미적분에서는 얘랑 얘의 관계, 뭐 얘랑 얘는 뭐 수투에서도 많이 하니까 이 관계가 하나가 더 생기면 이렇게를 또 모를 수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 거에 안 헷갈리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기울기 입장에서 양수냐, 그러니까 이계도함수가 이렇게 되냐를 볼록성으로 기울기의 증가함수로 이해하면 좋아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리고 어디더라? 내가 지금 까먹었는데, 그 개념 플러스 유형인가? 그거랑 비슷한 계열의 문제가 있었거든. 이렇게 된 게 왜 이렇게 된 모양이고, 되게 유치한데, 이렇게 된 모양이 이거 까먹었어. 이거 하나만 이렇게, 나도 그 어떤 표현 방법에 있어서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외우는 방법이 헷갈리니까 맨날 이걸 이 상태로 딱 놓으면 이게 이제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해봐. 뭐 이렇게 얘를 가만히 놔두면 이게 쓰러지겠지.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고, 요 방향이 이렇게 쓰러지니까 얘가 이렇게, 얘를 여기 끝을 잡고 이렇게 당겨버리면은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개념서에 써 있어. 이렇게 헷갈리시면은 보시고, 다음에 뭐 변곡점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도 변곡점 판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변곡점이 이계도함수가 여기가 0이 되는데, F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는데, 음수에서 양수가 되든 양수에서 음수가 되든 부호 변화가 생겨야 변곡점으로 인정이 돼요.
부호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극대극소에서도 똑같은 방식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F'A가 0이라고 해서 이거 극대극소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상황은 총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에 A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 A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 A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A의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와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의 부호가 달라야 돼.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 얘는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의 부호가 같잖아. 그래서 이거는 극값이 안 되고 극대극소의 판정은 오른쪽과 왼쪽에서의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변곡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부호 변화가 무조건 생겨야 돼요. 자, 그 얘기를 아래다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쪽은 뭐 되게 많이 써있는데 이건 나중에 심화 이론 들어가면은 자연히 알게 될 거고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의 그냥 여러 가지 표현이야. 여러 가지 표현. 자, 몇 개만 해봅시다. 그래도 아래로 블록 하나만 잡고 가볼게. 자, 일단 함수적인 표현, 함수값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여기 A를 잡고 아까 직선이라고 그랬지. 임의의 직선을 하나를 잡아요. 그리고 곡선과 만나는 두 점을 A, B로 세팅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임의의 A, B예요. 임의의 A, B. 특정한 A, B가 아니고 그냥 모든 A, B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요 F 함수의 fx의 함수값 여기가 FA가 될 거고 여기가 FB가 되겠지. 그럼 이걸 이제 직선하고 비교를 할 건데 직선은 얘랑 얘의 가운데 요 값이 2분의 FA 여기 FB야. 근데 곡선의 가운데 값 여기랑 여기 같아지는 여기에 대한 2분의 A 더하기 B F 안에다가 2분의 A 더하기 B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하면 함수값, 곡선의 함수값이 더 작죠. 이렇게 되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면 함수값으로 표현이 됐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가, 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찾으시오 혹은 뭐 추론하시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고난이도 문항에서.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보던 거지. 이게 이제 1단계에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면 증가함수. 근데 이렇게 돼서 F'A가 F'B. 차원이 바뀌었어. 차원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얘는 증가함수. 그러니까 함수 값 자체가 점점 커지는 상황. 이거는 기울기 값이 점점 커지는 상황. 기울기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F'이 이렇게 되는. F'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애가 이렇게 증가 함수가 된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0이 조금 애매한데 수능에서는 뭐 얘를 가지고 장난치진 않아. 그래서 뭐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거나 그래 그냥 대충 아래로 볼록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가지고도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A를 잡아요. 여기를 B를 잡고 평균 변화율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이렇게 쓰지. 그런데 여기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게 F'B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근데 중간에 하나가 빠진 거야.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서 F'A 원래는 요 놈하고 요 놈 두 개가 있던 건데 요 중간에 얘를 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좀 편하지. 당연히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이 되니까 얘보다는 얘가 당연히 큰데 그 중간 점을 가지고 이어버리면 그 중간 기울기가 나와.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 손가락에도 힘이 없어요. 어떻게? 뭐 이 정도만 됐을래나? 여기 적분은 뒤에 적분 가서 합시다. 넘어갑시다.
이 정도만 뭐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뭐 94쪽에 있는 거는 뭐 나중에 천천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본 수업 때 진행하고, 문제를 그냥 뭐 어쨌든 이번 추석 연휴 때는 계산 능력을 확실하게 올려준다고 저한테 설명회 때도 얘기를 해서 계산 쪽으로 갑시다. 계산 96쪽에 104번 볼까요? 계산을 해봅시다. 104번. 자, y는 x제곱 더하기 3분의 1이야. 일단 이 그래프는 이제 화요일에 할 건데, 이런 그래프는 머릿속에서 그냥 싹 보고 이렇게 싹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방법을, 미리 조금 알려줄까? 자, 화요일에 할 거야. 화요일에 뭘 할 거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할 거예요. 그 중에 이건 나누기야. 나누기, 역수.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프예요. fx가 있을 때 y는 fx분의 1,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되게 쉽습니다.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어. y는 x를 가지고 y는 x분의 1을 그리는 거를 한번 배웠어요. 자, 한번 볼게.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모든 함수는 정의역이 되게 중요해. 정의역, 치역이. 이게 정의가 안 돼. 역수가 되면 얘가 0이 되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애는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빠져요. 여기는 빠져버리고, 이거가 이렇게 됐을 때 증가하는 애가 뒤집어지니까 당연히 감소하지. 대충 감소야. 증가하는 애가 뒤집어지면은 대충 감소합니다. 부호변화는 없어요. 자, 이게 극한을 적용해.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데, 뒤집어지면 플러스 무한대로 뒤집어지면은 0 플러스가 되고, 얘는 0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갈 때 0 플러스가 되면 얘를 뒤집어버리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돼. 이 이미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떤 거를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된 fx가 있으면 얘를 역수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 이게 fx야.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거 화면에 조금 더 천천히 할게. 얘랑 얘가 포인트예요. 이게 0이 되는 점이 되게 중요해. 자, 이렇게 대충 증가하지? 대충 증가하는 애를 뒤집어. 이렇게 대충 감소합니다. 별거 없죠? 대칭성을 생각해도 되고, 감소하는 애는 대충 증가. 안 어렵지? 자, 여기가 x가 이쪽으로 접근하면 0 마이너스로 접근해요. 0 마이너스를 뒤집으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였다고 치면, 얘가 마이너스 2면 얘를 뒤집으면 여기가 극소가 극대가 되는데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지. 뭐 이런 정도. 함수값 뒤집고, 얘네 증가 감소 뒤집고, 뭐 여기 있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뒤집으면 0으로 가고, 뭐 이런 정도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얘보다 더 쉬운 게 y는 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애를 뒤집어. 근데 얘는 0이 되는 점이 없지. 0이 되는 점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지 않은 정의역이 없어요. 다 정의가 돼. 그럼 대충 어떻게 돼? 증가하잖아? 뒤집어. 대충 감소하겠지. 여기 감소해요? 대충 증가하겠지. 대칭성 때문에. x를 무한대로 보내봐.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죠. 이게 무한대로 가는 애를 뒤집으면 0으로 가겠지. 이렇게 0으로 가겠죠. 극소를 뒤집으면 극대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 게 머릿속으로 그려지면 돼요. 그래서 원래 함수를 x제곱 더하기 3을 그릴 수 있으면 역수 함수를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사칙연산을 잘하면 미분을 안 하고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잘 봐. 이게 여기가 위로 볼록이지, 여기 또 아래로 볼록이죠.
이게 영어로 수정하려면 이런 식으로 타고 가야 되잖아. 지수처럼. 이렇게 되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대충 이쯤에 변곡점이 있을 거야.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럼 그 사이에 변곡점이 있는 겁니다. 곡선에 변화가 생겨요. 그럼 뭐 하는 거지, 근데? O가 A, B. 여기가 O고, 여기가 A, B. 이 삼각형을 구하래. 이거 좌표를 구해야 되네. 어쩔 수 없습니다. 미분합시다. 두 번 미분을 해야 되는데, 자, 한 번 미분합시다, 일단. 3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x. 자, 다시 fx분의 1을 미분을 하는 거는 마이너스 f 제곱분의 f 프라임 x. 한 번 더 미분해야 돼요. 자, 한 번 더. 변곡점을 구하려면 두 번 미분해야 돼. 자, 갑시다. x 제곱 더하기 3의 4제곱이 돼요. 자, 일단 여기 있는 거 먼저 미분하고 x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붙이고 얘를 미분해. 2배의 x 제곱 더하기 3의 1. 그 다음에 속미분해서 2x. 복잡해. 자, 일단 얘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라서 x제곱 더하기 3은 양수지. 이거는 그냥 마음껏 없애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0을 만드는 데는 뭐 그냥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 지워버려. 없애버려. 자,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야. 또 없앨 수 있는 거 없나? 이거 없애고. 끝인가? 자, 이제 갑시다. 마이너스 3 더하기 4x제곱 3x제곱 은 3. 깔끔하네. 1가 마이너스 1이네요. 1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계산을 진짜 잘해야 되겠지. 삼각형 면적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계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득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면 있는데 그냥 테크닉하는 게 이쪽 분에서는 진짜 많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빨리 푸는 거를 더 연습하는 게 더 나아. 이렇게 해야 계산 연습 더 해야 나중에 덜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107번도 한번 볼까요? 107번은 이거 도대체 뭔 소린가? 지금 보면 해석을 해야 되네. 0과 A와 B와 C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데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가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평균 변화율이 커졌어. 그러니까 A랑 B랑 C가 있는데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A하고 B에 대한 A, B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있을 거야. 뭔지 몰라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C와 B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 커져야 된대. 커져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커질 수도 있고 뭐 사실은 뭐 이게 계속 커지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대충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기울기가 커진 거야. 기울기가 커진 거니까 기울기가 커진 거면은 아래로 볼록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래로 볼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석에 대한 차원은 F 프라임, F 더블 프라임, 이거 라지 F 이렇게 4개밖에 4개나 있거든. 4개밖에라고 하면 안 되지. 너무 많죠. 이 중에서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F의 차원에서 해석이 잘 안 되면 그럼 뭐 이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뭐 기울기가 증가하는 건가? 이렇게 거칠게 미적분은 때려 찍어도 돼요. 어차피 2차원 중에서 하나를 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안 풀리면은 이번 생에는 풀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하고 그냥 넘겨. 자, 워낙에 이 미적분은 이게 해석을 꽁꽁 숨겨놓는 문제들이 많거든. 자, 그런 아래로 블록인 걸 고르라는 얘기야. 자, 기억. fx는 x 더하기 코사인 x예요. 아래로 블록인 거니까 두 번 미분해야지 뭐.
이렇게 되고 뭐야 얘는 구간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얘는 무조건 음수지. 위로 블록이지. 위로 블록. 위로 블록. 자, 니은 2의 x 빼기 x 미분합시다. 2의 x 빼기 1 한 번 더 미분 2의 x 양수 됐습니다. 아래로 블록 한 번 더 디귿에 뭐야 ln의 x분의 1인데 이거 그냥 불편하니까 마이너스 lnx로 고쳐서 미분하는 게 낫겠지. 합성함수를 하면 좀 귀찮잖아.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빼고 x분의 1이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고 무조건 양수 아래로 블록. 지금 두 번 미분해서 부호 판정만 하면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 쪽을 아이고 시간이 벌써 4시네. 우리 잠깐 쉬었다고 합시다. 108번에 니은 정도만 볼까? 니은이 제일 복잡해 보이는데 니은의 gx가 ln의 코사인 제곱 x고 x가 0에서 2분의 파이로 되어 있대요. 자, 얘가 항상 볼록한 것을 모두 거는 것은 일단 이게 나중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알고 나면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뭐 볼록이네 아니네 뭐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 근데 지금은 계산으로 가보세요. 그냥 뭐 계산 갑시다. 얘를 분모로 집어넣고 얘를 이제 미분합니다. 2 코사인 x에 속미분한 거야.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하나 날리고 그러면 탄젠트 x로 얘를 바꿔봐 2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탄젠트만 그리고 나서도 볼록성 판정할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탄젠트 x는 이거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2분의 파이 사이에서. 그럼 기울기 입장에서 보면은 기울기가 0에서 2파이 사이 동안에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는 거지.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가니까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상황. 그러니까 기울기 함수가 감소하는 상황. 그러니까 f 더블 프라임 x는 0보다 작은 상황. 위로 블록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판정을 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미분해서도 해볼게.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는데 볼록성의 판정은 F로도 판정이 가능하고 F 프라임으로도 가능하고 F 더블 프라임으로도 가능해. 그래서 이거를 판정하는 차원을 잘 선택해야 돼요. 볼록성이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거든. 그러니까 극대극소 묻는 건 한 번만 미분하면 되잖아. 근데 볼록성은 두 번 미분을 하고 기본적으로 계산도 가고 부호도 따지고 해야 되니까 하여튼 뭐 이게 제일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한 번 더 가자. 이계도함수에서 판정해보지 뭐. 그러면 탄젠트는 시컨트가 되고 시컨트 제곱 x. 그럼 요놈은 항상 양수죠. 항상 양수. 그럼 얘는 항상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굳이 탄젠트 그리고 부호 따지고 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두 번 미분해서 얘 음수네. 그럼 이렇게 이계도함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겠네. 근데 항상 이런 건 아니야. 얘가 편할 수도 있고 요게 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F 자체에서 판정하는 것도 편할 때가 있어요. F로 판정하는 게 더 편한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 그냥 마지막 하나만 더 해봅시다. 113번 요거 좀 난이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가보자. 잠깐 113번? 113번 한번 볼게. 이게 표로 나와 있잖아. 이게 이제 킬러 모당이거든. 근데 한번 경험만 해봅시다. 113번에 이렇게 표로 나온 문제는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딱 한 번만 나오고 그 다음에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제를 냈더니 반응이 별로 안 좋았나 봐.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서 학생들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자 안 내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 뭐 증간표라고 하는데 그래프 그릴 때 뭐 증간표를 꼭 그려야 됩니까 하면은 그렇지 않아. 자, F랑 F'이랑 F 더블 프라임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와.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 합성을 해야 돼요. 이거는 fx에 대한 정보고 gx는 sin fx야. 이렇게 돼. 얘를 분석을 해야 돼. 자, 근데 디귿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p1,1이 이게 곡선 y는 gx의 변곡점이니 물었어요. 변곡점. 사실은 질문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질문 두 개짜리야. 따져야 될 건 더 많긴 한데, 자, 첫 번째, 이게 변곡점이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함수가 1,1을 지나가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게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변곡점인 거를, 이게 되게 어려웠던 문제거든. 이게 상위권 애들이 이걸 다 틀렸어. 왜 틀렸냐면 변곡점에 대한 부분을 두 번 미분해서 G 프라임, G 더블 프라임까지 가서 는 0을 했는데 0이 나온 거야. 한번 보여줄게. 이거 진짜 나도 이거 할 때마다 싫어. 자, 미분합시다. 코사인 fx가 되고 f'x 속미분 했어요. 한 번 더 미분해야 돼. 한 번 더 미분을 합시다. 마이너스 코사인 얘가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sin x에 sin의 fx에 속미분해서 f'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놔두고 코사인의 fx하고 f''x 이렇게 해요. 자, 일단은 1을 한번 넣어볼게. f1은 함수값 있어. 여기 2분의 파이야. 여기 사인의 2분의 파이가 돼. 그 다음에 f' 여기 1 f' 1 집어넣으면 0이지. 0이네. 0. 코사인에다가 f1 집어넣으면은 2분의 파이입니다. 이제 여기 코사인에다 1 집어넣으면 여기 2분의 파이가 돼.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잖아. 0이네. 변곡점. 이렇게 해서 다 틀렸어요. 그 변곡점을 따지려면 는 0인 걸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 부호 변화를 따져야 되거든. 이게 부호 변화가 안 생겨. 근데 여기서 부호 변화를 따질 생각을 해봐. 짜증나지 않아요? 이 부호는 어떻게 따지는 얘기야? 따질 수 있거든, 사실은. 근데 이 문제는 목적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계도함수에서 부호 판정을 하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자, 그냥 이거 점만 찍어도 답이 나와요. 점만 찍어도. 이거는 놀랍게도 F 함수, 그러니까 이 GX에서 GX 함수까지만 그려도 답이 나와. 자, 해봅시다. 우리는 GX를, F를 먼저 그려보자. F를 대충 먼저 그려보고 G에다가 집어넣어봅시다. 자, 1과 3이 포인트지. 1과 3이 포인트고 1에서 함수값이 2분의 파이예요. 2분의 파이. 여기 점을 지나가고 여기에서 기울기가 0이고 기울기가 0 이렇게 되고 3에서는 파이를 지나가고 여기를 지나가고 기울기가 1이야. 이렇게 되고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지? 대충 이렇게 그린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F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개형을 이렇게 그냥 그려도 돼. 이걸 가지고 이제 GX를 그려야 돼. GX는 사인에 fx를 그릴 건데 이게 포인트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1과 3을 기준으로 해서 넣을 건데 자,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x는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었을 때 2분의 파이니까 여기다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1이 돼. 여기에 점이 들어갑니다. 이러고 났더니 1,1 지나가네? 뭐 3도 한번 넣어봅시다. 3을 넣으면 파이가 되죠. 여기가 3을 집어넣으면 x는 3을 집어넣으면 이게 파이가 되고 사인 파이는 0이야.
gx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 gx가 이게 변곡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변곡점이 되려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돼야 돼. 아니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건 그냥 위로 볼록이야. 이거 변곡점 아니야. 곡선이 위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렵나? 자 봐. x 제곱을 생각해봐.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접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미안. 얘가 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지를 모르는 거지. 미안. 왜 이렇게 그려져야 되냐면 1,1은 지나가는데 알아? 사인의 x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1에서 1의 범위를 가져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 여기다 fx를 집어넣어도 이 범위는 바뀌지가 않아. 왜냐면 이게 사인의 틀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 어떤 값을 막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갇혀있어. 근데 1을 찍었잖아? 1을 찍었는데 이걸 뚫고 여기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로 볼록인 상황이라서 변곡점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 차원에서 얘를 판정하는 게 뭐 쉬운 문제예요. 아니, 어려운 문제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그냥 눈을 한번 구경하세요. 나중에 이 합성하면서 그리는 거랑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은 나중에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가서 속도 가속도. 몇 페이지는 150. 잠깐 너희들 거 있는지 모르겠네. 151인가? 그래. 151. 붙어있지? 그치? 속도와 가속도. 150쪽이구나. 자, 공식만 잡고 갑시다. 공식만 잡고 갑시다. 그냥 이것도 막 계산이라서. 자, x를 시간에 대한 위치, y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매개 변수 t, 시간에 대한 변수를 가지고 좌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투에서 속도 가속도는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x축 하나만 있고 0, 1, 2, 3 수의 직선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를 그린 게 이제 수투. 근데 미적분에서는 어떻게 돼? x좌표, y좌표가 뭐 원점에서 시작하든 어디서 시작하든 뭐 이렇게 또 움직이는 이런 운동을 다루게 돼. 요거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여기 x와 y의 이 좌표가 여기가 t, ft, gt에 대해서 제어가 돼요. 이게 x좌표, y좌표. 이런 상황을 다룹니다. 나중에 대학교를 가면 여기서 Z축이 하나 생기면서 이제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애들을 다루게 돼. 자, 이때 150쪽에 그냥 개념이라서 여기 나와 있다. 이제 한번 봅시다. P의 T에서의 위치 x, y가 x는 ft, y는 gt 이걸 주어질 때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말 q 여기가 q고요. 그 다음에 여기 q의 속도를 vx 요놈의 vx 그 다음에 요놈이 vy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래. 그럼 얘는 이 자체를 그냥 미분한 f't 속도에 대한 얘기야. 그 다음에 요건 처음에 위치고 얘에 대한 속도를 그냥 여기에서 미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여기다 쓰자. 그냥 좀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얘를 dx dt f't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또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g't.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위치에 대한 부분을 x, y를 표현 방법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속도 v에 대해서 vx와 vy 표현은 여러 가지라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의미로 그냥 x의 이 자체 좌표의 속도로 보시면 f't, g't 이렇게 됩니다. 속도예요, 속도. 자, 속력은 이제 부호를 배제시키고 크기만 속도의 크기
요 놈만 속력으로 새롭게 정의를 해. 속력. 속도의 크기니까 여기다 속도에다 절대값을 씌우는데 이게 그냥 우리 그 수투에서는 그 값에 그냥 절대값만 씌우면 끝나는데 얘는 이제 좌표상에 있으니까 그 크기가 벡터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벡터를 배우지 않아갖고 그냥 공식으로 외웁니다. 얘를 속도의 크기는 제곱을 해서 미분한 거를 제곱을 하고 또 미분한 거를 제곱해서 그래서 루트를 씌워줘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벡터가 가는 건데 얘를 성분을 분해를 해. 이게 Vx, Vy.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대각선. 요놈의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요놈의 속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물리를 배우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상황을 그냥 공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가속도는 이제 한 번 더 미분을 해. 요 가속도라고 해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AX, AY.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고 한 번 더 미분을 합니다. t에 대해서. 가속도의 크기를 묻기도 해요. 똑같이. 자, 요게 이제 개념이야. 그래서 이걸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그 내용이 151쪽에 쭉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 하나 풀어볼까? 예시. 그 밑에 151쪽에 좌표 평면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4t,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4t 이렇게 돼 있어요. P의 가치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어라. 사실 얘 같은 경우에 한 문자로 나타낼 수가 있어. 요게 x고 요게 y니까 이 t라고 하는 애를 4분의 x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 여기다가 4분의 x를 집어넣으면 돼요. y는 마이너스 2에 4분의 x에 제곱 더하기 4에 4분의 x. 그럼 2차 함수가 되네. 그치? 근데 모든 함수가 다 이렇게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써버리면 더 복잡해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따로따로 청소는 분리해서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속도로 갑시다. 이렇게 그냥 할게요. dx dt로 표현해야 되고 dy dt로 표현해야 되는데 t로 미분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나만 아는 문자를 이렇게 가도 돼. 한 번 더 미분하고 그래서 가속도는 이렇게 여기까지 그냥 그 다음에 이제 크기는 가속도 크기는 계속 4로 유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을 구하시면 속도는 이렇게 구한 거고 속도는 언제? t가 1일 때 t가 1일 때는 4, 여기에 t는 1을 대입을 하면 4, 1을 집어넣으면 0 그때 크기는 4제곱 0제곱의 루트니까 그냥 보고 사실 4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됐죠? 일단 몇 개만 더 해보자. 그 앞에 기초 계산 넘어가고 163번 봅시다. 163번. 네, 여기는 영혼 없이 외우는 게 제일 편해요. 계산만 열심히 하면 되고. 자, x, y 총력의 최소값을 구하래. x는 2루트 t 더하기 1, y는 t 빼기 ln t 더하기 1. 미분합시다. x 프라임. 아니 그냥 그래도 dx dt 갑시다. 루트 함수 미분이니까 요 루트는 2루트로 들어갈 테니까 루트 t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도 미분하면 1 t 더하기 1분의 1.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어쩌라고? 속력의 최소값. 속력이면 얘를 이제 제곱 더하기 루트 하면 되지. 제곱하면 t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까지 쓰고 제곱하면은 이거 진짜 t 더하기 1에 이거의 제곱. 자, 정리해 봅시다. t 더하기 1분의 1 루트에
1 빼기 t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t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를? 최소로 뭐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야? 이게 제곱이니까 t 더하기 1에 제곱분의 1 빼기 t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 우리가 미적분을 배웠으면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이걸 이제 속에 있는 애를 생으로 미분하는 거야. 이걸 그냥 통째로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애를 찾아버리면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치환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x제곱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2차 함수를 해석하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t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t가 0보다 크면 요 유리함수 그냥 그려볼까? 이렇게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그려지는 되죠. t가 0보다 클 때는 여기 0을 집어넣으면 1이야. 0보다 크니까 0은 안 되지. 이렇게 되네요. x는 0보다 아니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이렇게. 2차 함수니까 꼭지점은 2분의 1이고요.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려지는 애인데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 다음에 여기 0도 있어야 되네. 여기 0까지는 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0 정도 이렇게 합시다. 요 사이에서만 그려지는 애. 뭐 꼭지점이니까 여기가 답이 되겠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x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1 루트가 요놈이 최소값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2분의 루트 3 답이 있네요. 다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미분하는 건 뭐 그냥 이렇게 돼. 이제 그냥 뭐 열심히 계산하면 돼. 결국에 또 뭐야? 1학년 과정이 또 나옵니다. 1학년 과정에 대해서 미적분이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한 개 더 해보자. 164번. 164번 해볼게. 164번. 수능 문제로 나왔던 건데. t가 일단 0에서 2분의 파이 범위. 그 다음에 x가 t 더하기 sin t, 코사인 t, y가 탄젠트 t예요. 속력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미분을 합시다. 얘를 미분을 해서 프라임은 1 더하기 앞에 있는 거 먼저 미분하면 코사인 제곱 t,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은 사인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되고 얘는 시컨트. 자, 이거에 속력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요거를 조금만 좀 바꿔볼까? 요렇게가 코사인 제곱 t지. 그럼 얘가 2배의 코사인 제곱 t.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네요. 왜냐면 이걸 이제 제곱을 해야 되거든. x'의 제곱, y'의 제곱의 루트. 요게 속력이란 말이야. 그냥 뒤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4 코사인 4제곱 t. 근데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죠. 그래서 코사인의 4제곱 t 분의 1 이렇게 돼. 이러고 나면 또 1학년 과정이야. 왜? 양수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 산술기하로 들어갑니다. 산술기하로 띡띡 이렇게 없어져서 여기가 다시 쓸게요. 2루트에 4에 없어져. 없어져. 그래서 4 이렇게 나와. 여기 답이 없는데? 망했네. 뭐지? 속력이 최소값인데?
마크를 씌워야죠. 여기다가 이게 등각 밖에 씌워져 있으니까 이만큼이 돼야 돼. 그래서 2 나와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한두 개만 일단 활성화만 시켜줄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나누기는 했어요. 더하기 해봅시다. 더하기. y는 x 더하기 x분의 1. 이거 화면을 다시 한번 할 거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쓱 봐봐. y는 x 더하기 x분의 1을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이제 그려야 돼. 이게 한 번에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구조야. y는 fx 더하기 gx. 우리가 이 함수랑 이 함수를 각각 그릴 수 있으면 더한 그래프도 쉽게 그릴 수가 있어. 뭐 이거 1학년 때도 사실 배웁니다. y는 x랑 x분의 1을 더해요. 산술기압 파트에서 나오는데 그래프 그리면 좋아. 두 개를 그리는데 자, 두 개를 더할 거야. 두 개를 더하는데 함수 값을 더할 거고 기울기를 더할 거예요. 두 개를 더해줘. 함수 값을 더하는 건 진짜 점 대 점으로 더해주는 거야. 별거 없어요. 이렇게 x는 하나인데 요만큼을 여기다 갖다 붙여. 세모를 점을 찍어줘. 이렇게 요게 두 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점을 찍어줘.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줘요. 그럼 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얘는 점점점 0으로 가. 0으로 가니까 얘는 더해지는 값이 0으로 가니까 대충 이렇게 오면서 여기 이제 점점 붙는 이런 느낌이 생겨.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0으로 가. 0으로 가니까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애 이렇게 살짝 붙으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 됐지? 그 다음에 여기 기함수인 건 뭐예요? 기함수? 기함수 판정 방법은 이렇게 돼. 이게 기함수거든? 기함수 판정 방법은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x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잖아. 이게 원래 함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아지면 돼요. 그러니까 f 안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원래 함수가 되면은 기함수야. 당연히 되지. 원점 대칭. 그러면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이거는 함수값을 더한 거야. 함수값을 더한 거. 자, 기울기를 더할 거예요. 기울기는 어떻게 더하냐면 사실은 y는 x의 기울기는 1로 고정이 돼 있거든. 요놈은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쟤를 미분하면 기울기를 이 함수를 다 더한 다음에 미분을 하는 기울기 값을 찾는 것보다 얘의 기울기 보고 얘의 기울기를 따로따로 봐갖고 두 개를 더해주는 거야. 근데 얘는 기울기가 1이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가 되겠니?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점. 당연히 극소가 여기서 중요해져야 돼요. 함수에서는 극소가 되게 중요해. 근데 여기가 1이야. 1에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 더해져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얘가 1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을 찾아내면 돼요. 눈에 보여, 눈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기울기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너무 당연하게도. 이 점에서 기울기가 0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걸 할 줄 알아야 돼. 요걸 잘해야 됩니다. 한 개만 더 해봅시다. sin x. x 더하기 sin x 이렇게. 우리는 두 개 함수를 각각 그릴 수 있어요. x하고 sin x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접하게.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아이고. 뭐 이 정도 한, 이 정도. 자, 일단 함수값을 더해볼게. 함수값, 여기는 0,0. 여기도 0을 더하면 여기 점. 그 다음에 여기도 0을 더하면 여기. 요 값은 요만큼을 올려주면 돼요. 대충 여기 있을 거고, 여기도 대충 뭐 요 정도쯤 여기다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 좀 찍고, 그럼 대충 곡선으로 뭐 이렇게 가겠지? 여기 밑으로 파졌으니까 음수 형태로 여기서 아래쪽으로, 여기서 아래쪽으로
여기서 이만큼만큼 이만큼을 내려서 대충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 그럼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근데 얘는 기울기가 항상 1이야. 사인 함수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을 딱 만나면 두 개의 함수의 기울기가 더해지면서 0이 되겠지. 사인 함수 여기 기울기 1,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이제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1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더해지면 기울기 1에다가 1이 더해지니까 2로 시작을 해. 2로 시작을 해서 가다가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기울기 1이고 두 개가 더해지면 여기서 0이 돼요. 가다가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여기서 기울기가 2가 됐다가 그 다음 다시 여기서 0이 됐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근데 이거 뭐 이렇게 정밀하게 안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이런 것도 이제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어. 어떻게? 대충 x제곱을 그려. 파이 2파이. 아니 이게 sin x가 x축을 타고 가면 이렇게 그려주고 y는 x를 타고 가면 적당히 여기다 sin 함수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 x제곱이 돼 있으면 여기 x제곱 위에다가 sin x를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돼요. 함수를 더해준다는 게 함수값을 더해준다와 거기에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면 기울기가 더해진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요일에 올 때 이제 이거를 살짝 머릿속에 덮어 쓰고 와. 곱하기요. 이 곱하기 현상이 거의 한 8, 90%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함수만 잘 그려도 대부분의 함수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고 난이도로 치면 합성함수가 제일 어려운데 곱하기 이 놈을 한번 해봅시다. 자, y는 x의 2x 요거 먼저 할게. 그러니까 요것도 fx의 gx처럼 곱하기로 된 함수 각각을 그릴 수가 있으면 각각의 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우리는 곱하기 함수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자, 두 개를 그립니다. x를 하나 그리고 2의 x를 그려요. 자, 곱하기를 할 때는 좀 따질 게 많아. 첫 번째, 근. 곱하기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근이야. 는 0이 되는 거. 두 번째, 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게 힘의 세기가 중요한데 이 힘의 세기는 이렇게 느껴주면 될 것 같아. 이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증명을 안 해요.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다항함수 기준으로 다항함수보다 힘이 센 함수가 지수함수예요. 힘이 엄청 세. 제일 힘이 약한 애가 로그 함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지.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얘네의 극한은 0이 나오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봐봐, 이게 x에다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다 요거 집어넣으면 0이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랑 0이 곱해지면 이거 부정역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지수함수가 엄청 힘이 센 애라서 이 무한대를 압살시켜갖고 0이 나와. 이런 정도.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아. 그래서 힘이 센 함수와 그 다음에 대충 힘이 중간쯤, 그 다음에 힘이 약한 애. 이 정도로 힘의 세기를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봐봐. 이게 힘이 센 함수가 요 놈이야. 자, 이제 해볼게. 곱하기를 그릴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두 개 함수를 곱해서 근은 여기에 근 여기. 자, 그 다음에 힘의 세기를 따질 때는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를 보내. 플러스 무한대를 보내면 얘도 무한대고 두 개 곱하면 양수고 그럼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문제인데 얘는 부호가 양수, 음수. 두 개 곱하면 당연히 함수값은 음수에서 점이 찍혀지지. 자, 요 놈이 두 개가 싸우는데 하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하나 0으로 가. 근데 지수함수가 힘이 세서
음수이면서 0으로 수렴을 해요. 이렇게. 요거를 알아야 돼. 요게 제일 어려워.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제 알려줘. 단,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 내려갈 때 x 곱하기 2x는 0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알고 있어야 돼. 이러면 이제 그래프 다 그린 거야. 왜 이거 다 그린 거냐면, 봐봐, 요거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버리면 돼. 이렇게 오다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오다가 여길 가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어야지 당연히 이렇게 꺾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 요게 이제 이 x가 됩니다. 한 개만 더 해봅시다. x제곱 x제곱과 힘이 센 함수 두 개를 그려놓고 두 개를 곱해요. 자, 일단 첫 번째 근은 여기 근은 하나. 전부 다 양수지. 두 개를 곱하면은 함수값 곱한 요거 곱하기 곱한 양수, 이거 곱하기 양수 다 양수야.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게 다 함수가 아무리 지수함수에 곱해져도 이길 수가 없어.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2면 돼. 이렇게 오면 어떻게 이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음수로 가면 안 돼. 요 정도 함수는 그래서 거의 국민 함수라고 해서 외우고 있어야 돼. 요 형태. 요 정도를 이제 화요일에 시리즈로 쭉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거니까 어쨌든 계산만 잘 해보도록 합시다. 벌써 5시네.